여러분, 오늘 코스피 지수 보셨나요? 와, 그야말로 불기둥이 그냥 하늘로 솟아오르는 정말 기록적인 날입니다. 하지만요, 이 뜨거운 환호성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미스터리가 숨어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코스피가 드디어 4,800고지를 넘어졌어요. 이게 무려 80년 우리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긴 상승 랠리라고 합니다. 이제는 모두가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, 이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딱 생깁니다. 주식시장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왜 우리 돈의 가치,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1,470원대에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을까요? 보통 증시가 좋으면 외국인 자금이 막 들어와서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야 정상이거든요. 바로 이 기묘한 불균형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.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죠. 이 뜨거운 상승장,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제가 맞을까요? 지금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K자형 양극화입니다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알파벳 K처럼 어떤 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쫙 치솟는데 다른 한쪽은 끝도 없이 아래로 푹 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.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이 그래프처럼 말입니다. 보세요. 반도체랑 AI 관련주들은 K자의 위쪽 팔처럼 급등하고 있죠? 근데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적인 산업군은 저 아래쪽 다리처럼 힘없이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 엄청난 화랑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나뉜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죠.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.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뜨거운 반도체 관련주가 없다면 코스피 지수가 4,800을 넘어 5,000을 간다고 해도 내 계좌는 여전히 파란불, 즉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. 환호성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양극화된 시장에 또 다른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28조 원. 이게 뭐냐면 현재 시장에 쌓여있는 신용융자 잔고,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금액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단 5%만 조정을 받아도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하락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정말 위험한 거죠. 자, 이제 미스터리의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니 도대체 왜 원화는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? 그 범인을 한번 추적해보죠.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조차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평가했는데 원화 가치는 왜 이럴까요? 흔히들 외국인 탓을 하잖아요. 근데 놀랍게도 진짜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우리 자신,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. 좀 더 정확히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이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. 서학개미 많이 들어보셨죠? 말 그대로 서쪽, 즉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뜻하는 말인데요. 이분들의 움직임이 이제는 국가 전체의 환율을 움직일 만큼 정말 거대한 힘이 된 겁니다.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해외 상장 ETF 자산 총액이 무려 1,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돈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.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원화로 돈을 벌어서 이걸 달러로 바꾼 뒤에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. 아,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답이다. 이런 인식이 쫙 퍼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달러 수요를 폭발시키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. 앞선 두 가지가 우리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바다 건너에서 예고된 거대한 외부 충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 우리 시장의 약한 고리들을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새로운 폭풍이 저 멀리 미국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25%가 그 폭풍의 핵심입니다.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이죠. 이게 그냥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물량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. 다른 나라를 거쳐서 들어가는 우회 수출까지 모조리 다 포함하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.
지금의 코스피 랠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정조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미스터리를 모두 풀어봤습니다. 시장 내부의 양극화와 빚, 우리 스스로가 만든 환율 약세, 그리고 외부의 관세 위협까지.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?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. 지금의 랠리는 일부 종목에만 기댄 K자형 상승이고 사상 최대의 빚더미 위에 서 있다는 점. 동시에 원화 약세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최대 수출 동력인 반도체는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. 한마디로 환호성 이면의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는 거죠.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. 시장은 늘 환호 뒤에 청구서를 내민다. 지금의 이 축제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. 정말 중요한 건 그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, 즉 포모에 휩쓸릴 때가 아닙니다.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때예요.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는지,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만은 지고 있는지,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. 코스피 5000 시대.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목표입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 경고등을 무시한 채 맞이하는 5000은 어쩌면 모래 위에 쥐은 성일 수도 있습니다. 이 뜨거운 환호가 잦아들었을 때 여러분 각자의 손에 쥐어질 청구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.